이 여자 남편 다리 못 쓰게 됐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됐습니다. 1921년 8월 어느 날 아침, 미국 뉴욕의 한 별장에서 39세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 전날까지만 해도 수영하고 조깅하던 건강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땐 허리 아래가 완전히 마비돼 있었죠.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아마비입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셔야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 정치인이 장애를 갖는다는 건 정치 생명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어머니와 측근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은퇴하세요. 시골 저택에서 편히 지내세요. 39세 청년 정치인의 꿈은 그렇게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그의 아내만은 완전히 다른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계속할 수 있어요. 아니, 계속해야만 해요.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 여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2년 후인 1933년, 이 휠체어 탄 남자는 미국 제3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사상 유일한 사선 대통령으로 말이죠. 그 남자의 이름은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그리고 그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여자, 바로 안나 엘리너 루스벨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녀의 어린 시절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1884년 10월 11일, 뉴욕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엘리너. 아버지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동생이었고 어머니는 뉴욕 사교계 최고의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너는 뻐드렁니에 수줍음 많은 아이였죠. 어머니 안나 홀은 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너무 진지해서 할머니 같구나. 그리고 정말로 딸을 그랜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엄마가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엘리너는 어머니의 사랑을 간절히 원했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외모만큼 예쁘지 않은 딸을 실망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1892년 12월 7일, 엘리너가 겨우 8살이던 날, 어머니가 디프테리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엄마였습니다. 엘리너의 세상이 무너졌죠.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5개월 후인 1893년 5월, 이번엔 4살 남동생 엘리엇 주니어가 같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9살 소녀는 또 한 번 장례식장에 서야 했습니다. 이제 엘리너에게 남은 건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엘리엇 루스벨트는 딸을 무척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족과 떨어져 요양원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너는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러 올 거라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1894년 8월 14일, 엘리너가 막 10살이 되기 직전 아버지가 요양원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술로 인한 진전선망 발작 때문이었죠. 떨어져도 살았지만 몇 시간 후 또 다른 발작으로 사망했습니다. 10살이 되기도 전에 어머니, 동생, 아버지를 모두 잃은 소녀. 통계적으로 이런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은 대부분 정신적 문제를 겪습니다. 하지만 엘리너는 달랐습니다. 외할머니 메리홀의 집으로 보내진 엘리너는 더욱 엄격하고 차가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녀를 거의 다른 사람들과 격리시켰고 비판적인 양육만 했죠. 루스벨트 가문 출신이라 돈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너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1899년 15살이 된 엘리너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런던의 알렌우드 아카데미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그곳에서 만난 교장, 마리 수베스트르는 엘리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수베스트르는 엘리너의 뛰어난 지성과 타고난 리더십을 발견했어요. 넌 특별한 아이야.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엘리너는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열정도 이때 생겼죠. 1902년 18세로 뉴욕에 돌아온 엘리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촌 당숙인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와 재회했죠. 하버드 다니던 잘생긴 청년 프랭클린은 자신감 넘치고 활발한 엘리너에게 매료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가장 지적인 여성이요. 1903년 11월 두 사람은 약혼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의 어머니 사라 델러노 루스벨트는 격렬히 반대했어요.
아들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사라는 약혼을 1년간 비밀로 할 것을 요구했고 프랭클린을 카리브해로 데려가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1905년 3월 17일 드디어 결혼식. 신부의 손을 이끈 사람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삼촌 시어도어 루스벨트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시련은 계속됐어요. 시어머니 사라는 신혼부부의 집을 자기 집과 미닫이 문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정을 완전히 지배했죠. 엘리너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아이들을 낳았을 뿐 시어머니가 그 아이들의 진짜 엄마였습니다. 1906년부터 1916년까지 엘리너는 6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안나, 제임스, 프랭클린 주니어 1세, 엘리엇, 프랭클린 주니어 2세, 존. 하지만 1909년에 태어난 첫 번째 프랭클린 주니어는 심장질환으로 생후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도 동생도 아버지도 잃었던 엘리너. 이제는 자신의 아들까지 다시 장례식장에 서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랑해줘야 할 아이가 아직 5이나 있어. 이게 바로 엘리너 루스벨트입니다. 절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남은 것에 집중했어요. 1910년 프랭클린이 뉴욕주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가족은 올버니로 이사했습니다. 사라에게서 벗어난 엘리너는 남편의 정치적 동반자가 되기 시작했죠. 1913년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프랭클린을 해군 차관보로 임명했고 가족은 워싱턴 DC로 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엘리너는 적십자와 해군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리더십과 조직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그리고 운명의 1921년 8월이 왔습니다. 캐나다 캄포벨로 섬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던 39세의 프랭클린. 갑자기 발열과 오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감기련이 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비는 허리 아래 전체로 퍼졌어요. 뉴욕에서 달려온 의사들의 진단, 소아마비. 평생 걷지 못할 겁니다. 프랭클린의 정치 경력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1920년대 미국에서 장애인이 공직에 선출되는 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어머니 사라는 아들에게 하이드파크 저택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라고 했습니다. 측근들도 같은 말을 했죠. 하지만 엘리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프랭클린은 정계를 떠나선 안 돼요. 사라와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하지만 엘리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프랭클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걷지 못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줄게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너는 뉴욕 전역을 돌아다니며 연설했고 민주당 여성부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루스벨트의 이름을 정계에 계속 각인시켰습니다. 프랭클린은 조지아주 웜스프링스에서 수치료를 받으며 재활에 전념했어요. 다리 보조기를 착용하고 지팡이로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훈련했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1928년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는 뉴욕 주지사에 당선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정치인의 기적이었죠. 1930년엔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 미국 전체가 대공황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는 미국 제3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 39세의 하반신 마비된 남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엔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여자 엘리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너는 그저 남편 뒤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국 역사상 가장 활동적인 영부인이 되었어요. 여성 기자들만을 위한 백악관 기자회견을 최초로 열었고 12년간 348회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대신해 탄광, 빈민가, 전쟁터까지 전국을 누볐죠. 사람들은 그녀를 대통령의 눈과 귀, 그리고 다리라고 불렀습니다. 1935년부터는 매일 신문 칼럼 마이데이를 연재했습니다. 1962년 사망할 때까지 27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이 칼럼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 소수자들, 여성들의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1939년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 백인 단체
DAR에 의해 컨스티튜션 홀 공연을 거부당했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엘리너는 즉시 DAR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앤더슨이 링컨 기념관 앞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주선했죠. 1939년 4월 9일 7만 5천 명이 모인 역사적인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건 훗날 미국 인권운동의 상징적 사건이 되었어요. 1945년 4월 12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엘리너는 기자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엘리너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해리 트루먼 새 대통령은 엘리너를 UN 대표로 임명했습니다. 61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거죠. 엘리너는 UN 인권위원회 의장이 되어 1948년 세계 인권선언문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3년간의 치열한 협상과 토론 끝에 194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엘리너는 이것을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여겼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1962년 11월 7일 엘리너 루스벨트는 78세의 나이로 뉴욕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하이드파크의 남편 곁에 묻혔어요. 8살의 어머니를, 9살의 동생을, 10살의 아버지를 잃은 소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 39세 남편이 하반신 마비가 되었을 때도 절망하지 않은 여인.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부인. 세계 인권선언문을 만든 인권운동가. 엘리너 루스벨트는 말했습니다. 미래는 자신이 가진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자의 것이다.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좌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그 어떤 역경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한 우리를 무릎 꿇릴 수 없다는 걸.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기억하세요. 엘리너도 수없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어요. 절망 대신 희망을. 포기 대신 도전을.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합니다. 엘리너 루스벨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바꿨습니다. 우리의 좌절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좌절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 어떤 역경도 우리를 무릎 꿇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내일의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밑거름입니다. 엘리너처럼 꿈의 아름다움을 믿으세요. 미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너 루스벨트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8살의 부모를 잃고 남편이 하반신 마비가 되는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역경을 딛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부인이 되었고 세계 인권선언문을 만들어 전 인류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든 엘리너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 함께 만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